네, 그렇게 2차 전지주들이 고공행진할 때 리튬과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같이 드렸는데 최근에 이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테마주죠. 이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그래도 슬금슬금 관련 뉴스가 나오니까 또 언제 시동을 걸지 몰라요.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레모니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가 모처럼 성일하이텍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성일하이텍이 이제 SK이노베이션과 손잡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정말 분봉으로 봤을 때 빡 오르고 다시 떨어졌어요. 네네네. 이게 예전에 그 폐배터리 열풍 때였으면 상승이 유지됐을 텐데 그래서 네네. 이걸 다시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어제 그 뉴스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이제 폐배터리가요. 네. 이제 성장성도 크고 또 이제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대기업들과 이제 파트너십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이제 협력을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성일하이텍이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좀 이제 MOU 체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눈에 띄는 게 수산화 리튬인 것 같습니다. 뭐 수산화 리튬 관련주가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도 좀 핫했었죠. 근데 수산화 리튬이 매우 중요하죠. 그 이제 수산화 리튬이 이제 니켈과 이제 보다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하이니켈 배터리에는 이제 수산화 리튬이 중요한데 왜 수산화 리튬을 말씀을 드렸냐면 SK 이노베이션에서 2017년부터 수산화 리튬 회수 기술을 개발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MOU를 체결을 하면서 성일 하이텍의 기술력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합작법인은 내년에 설립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에 가동 목표 건설 예정 중이고 그래서 시너지 뭐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은 SK그룹에 있어서는 이제 SK이노베이션에 있어서는 이제 탄소 배출량 감축이 뭐 최대 70%까지 뭐 감축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고 또 이제 SK온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 최대 5%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이 시너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배터리의 경우에는 뭐 충전하고 방전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되는 쓰레기다라는 식이었는데 폐배터리인 거잖아요. 이 네. 배터리 자체 안에서 뭐 부품이라던가 쓸만한 것을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고 요걸 다시 재가공하는 경우도 있고 좀 네네. 폐배터리 시장은 어때요? 네, 뭐 공정도 보면은 뭐 전처리 공정도 있고 뭐 후처리 공정도 뭐 있고 한데 그 부분 말씀드리면은 참 이게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올해 정말 크게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거를 또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비싸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재활 폐배터리가 좀 이제 이슈가 됐었다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해외에서 미국과 이제 유럽에서 이제 재활용 규정이 입법화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 하면은 이제 IRA가 있고요. 유럽만 하더라도 이제 원자재법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 입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폐배터리라고 하면은 재활용과 재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재활용 같은 게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원자재 추출하는 거고 이제 재사용 같은 경우가 이제 폐배터리를 갖고 와서 점검해 봤을 때 잔전 수명이 뭐 60에서 70%뭐 적은 것도 있겠지만 뭐 60에서 70% 이상인 경우에는 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전처리 공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자재 추출하는 거고 이제 후처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해체나 이제 폐쇄해서 이제 가루로 해서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도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 폐배터리를 쓸 만한 시기는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거죠? 이제 폐배터리 그 개수가 네. 이제 조금씩 나오곤 있어요. 아, 이제는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년, 5년에서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경우는 뭐 7년이기도 하고 뭐 네, 맞습니다. 다른가요? 네. 그럼 이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면 당연히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보다 그돈 냄새 잘 맡는 기업들이 먼저 맞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어떤 그쵸. 기업들이 주로 뛰어들었습니까? 네,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네. 이제 진출해서 이제 같이 협력도 하고 MOU 체결 맺고 있는데 이쪽 성장이 이제 그 규모가 2025년에는 한 3조 원 규모, 또 2030년 가면은 12조 원 수준으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매우 크게 성장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또 이제 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 화학으로도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LG엔솔과는 물론이고 뭐 현대글로비스 또 이제 고려아연 자회사 캠코와도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폐배터리, 재사용 태양광 연계한 ESS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고 OCI 같은 경우에는 또 ESS 이제 실증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포스코홀딩스 최근에도 흐름이 좋은데 포스코홀딩스는 뭐 성일하이텍 또 GS 에너지와도 이제 연계된 부분이 있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LNF와도 연계된 부분이 있고 뭐 또 차부품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DIC도 이제 최근에 진출했고 또 이제 건설사 중에서는 IS 등도 진출을 해서 앞으로는 뭐 더 많은 기업들이 뭐 진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성일하이텍, SK이노베이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네, 참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폐배터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그럼 언제쯤 나와요? 저희가 이 2차 전지, 전기차 시장과도 좀 비교를 해보면은 당시에 거론됐을 때 올랐지만 정말 성장이 나오기까지 한 3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그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제 그런 얘기 하죠. 2020년 초반에 샀으면은 뭐 1년 반, 2년 동안 뭐 한 10배 정도 수익 났을 텐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성장성이 커지기 전에 한 2, 3년 전부터는 좀 이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라톤 싸움이긴 해요. 저도 그 옛날에 LNF 에코프로 BM을 실제로 매매했던 그 두 종목. 사람으로서 이거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네, 폐배터리는 좀 가져가 보시죠. 아, 그럴까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적립식으로도 뭐 이제 뭐 매월 적립식으로도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이 이제 뭐 2050년 하면은 제 나이가 한 70순이 넘을 텐데 2050년에 600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하니까 정말 뭐 크게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자원계의 장어라고도 하더라고요. 장어 이제 뭐 꼬리, 뼈, 이제 뭐 쓸개까지 버릴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폐배터리도 이제 다 써지고 나서 이제 추출만 잘하면은 뭐 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장어라고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폐배터리 발생량 전망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전기차가 얼마 팔리고 그래 배터리 수명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살펴보면은 2020년에는 275개가 이제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2,355개. 그러니까 3년 만에 한 뭐 거의 10배에 가까운 이제 폐배터리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31,700개. 그러니까 2년 동안에도 벌써 한 9배 뭐 가까이 좀 증가하는 거고 2030년 가서는 폐배터리가 10만 개 이상 이제 발생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수거율을 2025년까지 65%까지 늘릴 거로 전망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활용 관련 법을 이제 정비 중인데 2030년까지 미국 내에서 이제 전체 배터리 사용량의 90% 가량을 재활용이 차지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봤을 때도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하게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마침 IS 동서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 IS 동서 하면 이제 건설주 내에서도 중소형주라고 많은 분들이 접근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 건설 쪽의 부진을 폐배터리로 상쇄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 중장기 모멘텀은 될 수 있을 텐데 좀 가깝게는 조금 이른 게 아닌가 네, 기대감을 갖기에는 네,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IS 동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관련된 이제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2029년까지 청주에 관련된 시설을 이제 건립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이제 완공되면은 전기차 배터리 10만 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량인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IS 동서는 올해만이 아니고 이제 작년부터도 좀 이런저런 뉴스를 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IS 동서가 올해 이제 캐나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이제 리시온에 5% 투자하기도 했고 뭐 작년에는 관련 국내 기업에 출자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손자 회사인 것 같아요.
그 이제 IS 동서가 인선 ENT의 최대 주주고 또 인선 ENT가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인선 모터스인데 인선 모터스가 이제 폐차 쪽에서 여러 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서 뭐 해체나 운송 모두 이제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IS 동서 그룹도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변동에 좀 민감하니까 지금 뭐 건설주가 지금 폐배터리 지금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석유화학 쪽도 이제 경기 변동에 민감하니까 이제 포스트 화학으로 해서 신성장 동력을 이제 폐배터리로 삼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보다 해외에서 폐배터리 시장이 더 크게 커지고 있나요? 속도도 빠르고 있나요? 지금 중국이나, 그러니까 한국이 조금 이제 법 제정이나 네. 좀 그런 게 좀 느리다고 해요. 그래서 아. 중국이 뭐 전기차 비중도 많고 또 이제 미리 또 준비해 왔었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속도를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내년부터 좀 정부의 정책과도 좀 연관될 것 같고요. 코리아 MC님이 글 올려주셨는데 최근 자동차주라던가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 폐배터리주도 순환매 추세가 예전 같지 않네요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실제로 요즘 뭐 테슬라의 주가가 네네. 고점 대비 지금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연초였나요? 대비 지금 절반 가까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네, 더 보니까 하락했죠. 네. 네. 그래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라던가 좀 큰손 매수도 좀 잘 안 들어오고 있고 폐배터리 주들도 그래서 좀 같이 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인 건지요? 네, 그럴 때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네네. 폐배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대표적인 뭐 성일하이텍과 뭐 세비캠 등이 그동안에 리포트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 두 기업이 좀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고, 또 이제 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의 매수세도 좀 이렇게 좀 크게 뭐 들어온 날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정부 정책을 좀 말씀드렸는데, 지난 11월 달에 폐배터리 관련돼서 얼라이언스가 두 개가 출범을 했습니다. 11월 초에 2차 전지 혁신 전략 발표를 통해서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두 번째 얼라이언스가 출범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K 제자원화 얼라이언스가 출범됐죠. 그래서 지난 11월 18일 핵심 광물 안정화를 위한 얼라이언스가 출범됐기 때문에 요 부분과 관련돼서도 내년 상반기에 제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이 마련될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조금 정부에서 정책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EU 유럽연합에서도요, 내년 1분기에 그 핵심 원자재법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는 좀 더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경기 침체도 뭐 내년 하반기보다 내년 상반기에 조금 뭐 침체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또 정부 정책과도 이제 이렇게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은 좀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은 뭐 괜찮은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의 차트를 보니까 구미가 당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채팅방에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청자분들은 제가 관심을 보이니까 무섭다라고 하는데, 왜 지표? 네, 좀 그런 지표가 있어요. 좀 이상하게. 근데 네. 깨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HI라고 하죠. 네. 인간 지표요? 네. 네, 네, 깨고 있는 중입니다. 성일하이텍이 또 이번에 뭐 FTSE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수급이 붙는 거 아니냐라고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폐배터리주 눈여겨보자라고 했잖아요.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지, 뭐 스몰캡 편입 이슈가 있는 성일하이텍을 봐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봐야 될지, 포스코도 있겠고 에코프로도 있겠고. 네, 그렇게 따지면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네. 일단 대표적으로는 일단 성일 하이텍을 좀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면 다른 기업들도 또 눈길이 가면서 또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유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성일 하이텍을 좀 중심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삼성그룹이 13%대 지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앞에서도 이제 수산화 리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수산화 리튬 공장 구축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연간 약 7,000톤 규모에 달하는 이제
공장 구축할 전망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3원계 배터리보다는 이제 그 LFP 배터리가 이제 주된데,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또 이제 LFP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근데 성일하이텍이 최근에 좀 이제 국내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 전기차가 이제 조금 비중이 작아진다고 하면은 그쪽도 틈새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제 LFP 배터리가 수요가 또 이제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을 부분이 있는데, 성일하이텍이 LFP 배터리 내 리튬 회수 또 R&D를 또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고, 또 이제 상장 후에 이제 7월 말에 상장했기 때문에 1개월 후에 뭐 물량, 또 3개월 후, 상장 후 3개월 후에 또 이제 보유해수 물량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10월 말부터도 기관의 매도가 좀 있었는데, 6개월 후 10월 28일에도 이후에도 좀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장 후 3개월 후에 나오는 물량보다는 6개월 후에 나오는 물량이 적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 뭐 정부 정책과도 있다고 하면은 뭐 물량 이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겠지만, 뭐 1월 말 이후 뭐 내년 1분기 뭐 지금부터 관심 좀 가져보는 거는 괜찮겠다 싶고, 또 매수 가격은 그래도 말씀드린다고 하면 뭐 11만 5천 원, 매도 가격 15만 원, 손절 가격 1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5만 원, 손절 가격은 10만 원, 매수 가격은 11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성일하이텍을 눈여겨보다 보면은 그 흐름과 함께 다른 뭐 포스코라던가 에스코그룹주, 계열사주들이 눈이 같이 갈 테니까 한번 성일하이텍에 눈여겨보자라는 점 제시해 드렸어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폐배터리 이야기 오랜만에 다뤄봤습니다.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